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파악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이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죠. 한편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는데 현직 외교관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의원은 왜 굳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근거는 없는데 유출자는 있는 상황은 또 뭘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 논란 자세히 다뤄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외교 문제 또 한미 동맹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볼튼 혼자 올 필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강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안이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발단은 지난 9일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청와대는 곧장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강 의원의 주장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게 요청하고 말씀드릴 것은 미국 대통령이 방일 직후에도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은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안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이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할 당시에 한미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전날이 5월 9일이었고 통화는 5월 7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5월 4일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발사체를 발사했고 그 네.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이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소위 말하는 굿 이너프 딜로 해서 미국과 북한의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네.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통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한미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 증폭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파장을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말미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이 방한 일정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봐서는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 내용을 5월 달 통화를 듣고 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3월에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에도 일왕의 즉위 기념에 대한 축하 파티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참석,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두 번째 참석, 최소 2번의 참석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했고 그걸 바탕으로 한 것이라 이것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보 유출과는 무관하게 본인은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는 게 강효상 의원 측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이 발언은 뭐 시기나 여러 가지 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강효상 의원 발언에 출처가 나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3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분이고 참사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통화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일부 그쪽에서 인터넷 메신저 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그걸 통해서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전달을 했지만 그게 이제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같은 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추구한 결과 유출을 시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약간 좀 강 의원이 저기서 네. 한미 동맹이 뭐 좀 부실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고민정 대변인 말처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럼 우리 쪽에서 국가 기밀이 되면 미국 쪽의 국가 기밀도 되는 거고 네. 미국 쪽에서는 아니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내가 얘기한 내용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나가서 얘기를 하냐라는 게 충분히 문제 삼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법적인 어떤 걸 떠나서 본인이 한미동맹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당시 전체 기자회견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이 기자회견 왜 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화 내용 유출했다고 지목된 참사관이라면 어떤 신분입니까? 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급 정도 되는 거고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보면은 대사 밑에 2인자로서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공사 참사관이나 참사관이 있는데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는 과장을 마치고 가면은 맡을 수 있는 자리고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외교관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아니, 있겠습니다. 참사관 신분이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열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 그 결과를 아마 외교 전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부의 기록으로 남는데 워싱턴 대사관에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열람하면은 기록은 비화기에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사실관계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이 청와대의 1차 조사 내용이고 네. 그 참사관의 반론권은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적으로 알아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사실관계로 본다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록물을 열람하고 이런 내용은 이제 참사관이 시인을 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기록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넘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유출을 했더라도 전문 본 내용을 이제 육성으로 전달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서 자체를 그대로 유출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규정 위반입니다. 네. 기밀 유출이죠. 대화의 내용을 일부 그 문서의 내용을 말로써 전달했다면은 이거는 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뭐냐? 저희가 비밀을 관리할 때 저도 외교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해봤는데 비밀을 관리할 때 어떠한 문서 5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비밀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 문서 전체를 비밀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이제 비밀로서 관리하는
국제관계,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러한 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뭐 유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조금 한 차원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출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설명이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제보자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과 보이스톡을 주고받았던 내용까지는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참사관이 이러한 이 문건을 열람했던 정도는 확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강효상 의원이 주장했던 발언이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또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참사관을 통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강효상 의원은 한 언론사의 기자 출신이면서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워싱턴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지금 제보자라고 하고 있는 참사관과는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자주 통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과연 이 참사관을 통해서 이 정보가 그대로 나온 것인지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도움이 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대목으로 봅니다. 네, 청와대는 이 사실무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뭔가 유출이 의심되는 사람은 찾았다. 그것은 유출한 사람은 있는데 좀 잘못된 정보를 건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럼 이런 어떤 정상간의 기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기밀로 유지를 하느냐. 뭐 청와대 내에서도 뭐 대통령이 만들었던 문서 같은 경우도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일정 기간 기밀로 보관을 하느냐면 일부가 발췌돼서 전달이 됐었을 경우에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통째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면 그런 여지는 사실 또 없어지지만 그렇게 돼서 또 명백한 비밀이 누설이 되는 거고 네. 어떤 내용의 긴 대화의 내용 중에 뭐 1, 2분 잠깐 시간 잡고 약속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참 저는 이제 변호사는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같은 문서를 놓고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어떤 부분만을 또 그 유출을 처음에 했던 외교관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강효상 의원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사실 전체 맥락을 따져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걸 또 확인하는 순간 또 청와대가 또 역시 마찬가지 공개를 하게 되는 공채 거죠.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가 또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청와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내용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정도로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반면에 이 내용을 처음에 공개했던 강효상 의원은 공무원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청와대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정보 유출자를 찾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뭔가 청와대도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강효상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금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체가 결국 굴욕 외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을 때 당초 고민정 대변인이 했던 얘기들은 전혀 사실관계와 관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외교부 관계자, 외교부 직원이라든지 휴대폰을 그대로 다 조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특히나 여러 가지 외교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직원들의 휴대폰을 그대로 갖다 조사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크게 제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가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건 괜찮은가? 이것이 국가 기밀인가 아니면 공익 제보로 봐야 하는지가 이 다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통해 취득하고 누설한 것입니다.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국가 기밀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된 것만을 알라는 이야기인지.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부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정말 네, 양국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 3급 국가기밀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범철 센터장님, 3급 국가기밀이면 어느 정도의 중요도와 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 이렇게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비밀 관리 체계에서 한 3순위 정도로 하고 1급 비밀 같은 것은 상당히 현안 정보, 마치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교 공무원들도 그러한 1급 비치증은 없습니다. 네. 2급, 3급이면 상당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이 비밀로 이렇게 분류됐다고 해도 모두가 비밀은 아니고 네. 국제관계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정치권이 외교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한국에 들려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늘상 외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이 5월 말과 6월 말에 두 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네. 한 번은 한국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서는 뭐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두 번이나 오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비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존 볼튼 오는 것을 뭐 혼자 오려면 오지 말라 했다는 게 오히려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상하게 쟁점은 이쪽으로 온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공익제보냐. 아직 사실관계를 보면 강효상 의원이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1년 후배인 참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소스를 거쳤다는 강효상 의원의 말이 또 맞다면 네. 이건 또 공익제보는 아닌 거예요. 성격상. 그렇죠. 정보 취합 활동의 일부가 그 참사관과 관련돼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핸드폰 동의 문제는 사실은요, 자기가 동의를 하면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부 운영에 저도 국방부에 과거에 근무할 때 동의서 쓰고 핸드폰 제출하고 후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이 감찰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감찰과 징계 절차에서 하나씩 식별돼서 그 다음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정보 자체가 너무 언론에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감찰이 끝나지 않고. 근데 이 그 공개된 내용 자체가 기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두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전체를 좀 기밀로 묶어서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일단 문서 보호 자체가 어떤 부분의 일부만이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전체를 비밀로 묶는 네.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은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비밀로 묶는 거죠. 네. 그런데 그쪽의 내용에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전달한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 내용이 국익에 훼손이 있느냐, 3급 비밀에 해당하느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네. 된다. 그 이후에 최종 판단돼서 외교적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비밀 누설죄 같은 것이 적용이 가능하고 징계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수준.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만은 큰 비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느냐.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결국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다 그리고 공익 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 해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져 있는 부분이 과연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거 말고 더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혹은 그것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가를 통수하고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3급이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밖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든 없든 간에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애초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표가 문제가 없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로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킬 만한 비밀 내지는 뭔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쓰는 단어인데 폭로를 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굴욕외교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강효상 의원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효상 의원조차도 그리고 외교가 있어도 기왕이면은 한국도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돌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또 굴욕외교라고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참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서 폭로를 했다, 굴욕외교를 했다, 공익제보라고 했다는 것들의 단어 선택을 보면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만 소속 기관의 외교부의 공무원이 뭔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막아야 될 큰 문제인 것만 맞는 네. 거죠. 이게 일단 한국당 지도부의 목소리긴 한데 한국당 내부에서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지금 윤상현 의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좀 다른 이야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외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권, 정부 모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파적으로 이 문제 접근하지 말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청와대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공격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은 강효상 의원대로 이 문제의 적법성을 가지고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한국당 간의 공방이 2017년도 겨울의 상황과 완전히 정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점들에 네. 대해서 TF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내용, 그것이 이제 30년 기간 동안 외교 기밀로 묶여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TF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이 문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 한국당은 이건 국가 간의 외교 기밀을 이런 식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이렇게 정파적인 입장이 있을 때마다 말이 바뀌어서는 곤란한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명민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또 2012년도에 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좀 비슷하게 연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도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진실 여부 문제 그리고 이 유출된 거 이 문제랑 이렇게 같이 ገብ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를 떠올리게 되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지를 저는 반증적으로 본다. 뭐 김무성 당시 의원도 대표였나요? 그때 좀 약간 혼동이었는데 하여튼 좀 의원이 네. 그 문제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총선 과정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어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하냐라는 식으로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서를 뒤졌고 문서가 훼손됐다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식의 포기 발언은 없었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서 씌워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나 큰
국익의 손살이 거기서 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와서 알 권리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좀 맞지 않는 주장이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김병민 위원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외교 문제로서 국가가 나서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가 대리권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인 합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또 주장하는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외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강효상 의원은 본인의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외교부를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한국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총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이 네. 되거든요.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경찰 고위 간부가 CD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정반대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는 피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선은 안 되는 거다라고 또 주장을 가능한 대목이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좀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의정 활동의 일환인지 여부는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가치가 충돌하고 딜레마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의 지금 딜레마, 그리고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내용의 파장이 앞서 양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던 NLL이라든가 우리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뭐 위안부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이면은 외교적 파장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안을 다시 놓고 보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민감한 외교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공격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번이나 오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면은 국내적으로 또는 미국에서도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연히 우리 쪽에서 요청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유출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뭐 그것을 유출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네.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 K라는 참사관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공표가 되고 서로 간에 정쟁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고 그 당사자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외교 사안이 오히려 정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한미동맹에 약간 저해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심각한 기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강효상 의원이 아마 뭐 이렇게 이것을 시사하면서 한미 관계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나온 대화만 가지고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유출된 사안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거라는 것은 너무 통상적인 거죠. 이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묶어둔다면 대한민국 외교 행동은 모두가 비밀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사안, 한미 간의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식별되고 그것의 유출로 인해서 외교 기밀이 유출돼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외교는 결국 말과 글인데 네. 지금 나온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저는 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발표될 때부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고 아예 못 박아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내용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낸 내용을 누군가가 그것도 직업 외교관이 그거를 한국 측에서 누설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있지만 언제든 중요한 내용조차도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거죠. 강효상 의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징계 절차도 그렇지만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기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기밀로 분류가 돼 있고 내용도 보호 가치가 있는 부분을 기밀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을 다 같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기밀 누설죄가 당장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 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따르는 것이 외교인데 이게 이 강효상 의원이나 아니면 이 해당 그 참사관이 기밀 누설죄로 바로 처벌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정상관의 통화 내용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청와대로서도 그리고 이 부분은 강효상 의원 자체도 조금은 저는 아프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방안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걸 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발표를 했을까요? 아까 신범철 센터장님도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 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애당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부인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6월달 방한 일정이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던 상태라 그 일정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의 방한 일정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이 새롭게 일본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저는 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본에 두 번 가는 과정에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긴 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당시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이제 곧 올 건데 그 전에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용원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적법한 문제 제기, 정당한 문제 제기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라고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중재자 역할이 아니면 중재자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어떤 조그마한 어떤 문제, 오해의 소지만 발생을 해도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원론적인 어떤 뭐라 쓰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얘기한 것처럼 야당으로서 제기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간의 통화 내용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편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군다나 그 뒤에 붙여진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 굴욕외교다라는 말을 갑자기 왜 굴욕이라는 설명 없이 굴욕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게 꼭 성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또 굴욕이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말이 조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앞뒤도 안 맞고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 안보라든가 현재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면 정치적인 어떤 거 이슈로서 삼아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를 잘못 삼은 것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 외교 전문가로서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사안의 구체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사안 자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굴욕 외교도 아니고 통상적인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또 비밀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비밀이라고 규정을 짓고 약간 속도 빠르게,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외교적 내용
내용보다도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공익 제보다. 공익 제보라면은 문제 있는 사안을 그 외교관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관계 확인 보면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약간 시간을 두고 가라앉아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발언 자체의 수위는 비밀로 보진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외교부 생활을 했지만 그 정도는 비밀이 아니다고 봐요. 물론 그 밖에 다른 내용, 정말 민감한 내용을 그 외교관이 유출을 해서 그것이 문제됐다면 그 외교관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외교도 한 차원 성숙되고 우리 국내 정치도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다운 더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지금은 사안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고 그 단순화된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차분하게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결정일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논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